안녕하십니까, 문어마스터입니다. 좀 편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난방 이런 건 저한테 안 맞네요. 몸이 좀 커가지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원룸 사는 법에서 원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거 싫어한다고 했죠. 원룸의 종류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왜 알아야 되냐?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려면 종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원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많아요.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하는 법. 아주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길 가다시다가요. 필로티가 있는데 필로티가 1층으로 잡고요. 4층짜리면은 다가구고요. 5층짜리면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요.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예요. 방 15개가 있어도 등기가 하나. 1가구 1주택 한마디로. 다세대 방 6개가 있죠. 1가구 15주택. 등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종류니까. 다중주택은요. 필로티가 없고 1층입니다. 1층. 1층인데 1층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1, 2, 3층이 전부 다 주택이니까 가성비가 좋죠. 하지만 단점은 그 취사시설을 넣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취사시설을 넣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 넣죠. 다 있어요.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처럼 다 해요. 근데 취사시설에는 싱크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싱크대를 넣으면 안 되고, 결국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구청 직원들이 나갈 건데요. 이때만 다 빼버리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마음에 약간의 내가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인데, 저는 돈만 내면 다 할 거지만. 간단하게는 세 개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원룸을 개조한, 모텔을 개조한 원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시내에는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도심들에 보면요. 구도심들에 그런 게 되게 많고요. 원룸을 개조한 모텔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양성화 기간을 줬고요. 지금도 그분들,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양성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설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양성화 시키지 않고 그냥 모텔 등록을 해놓고 원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세 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종류를 간단하게나 왜 말씀드렸냐. 결국은 이 시설을 봐야 되잖아요. 원룸 시설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가정집은 없습니다. 냉난방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난방 시설에 대해 있어서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주택 마찬가지고요. 요즘엔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겠죠. 도시가스로, 보일러로 난방을 쓰고 온수를 쓴다. 오케이, 패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심야전기를 써요. 심야전기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 모텔 같은 경우에는요. 옥상에 큰 물탱크가 있고요. 심야전기로 이 물탱크를 데펴주고 이 데펴준 물탱크에서 배관을 타고 온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물탱크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로 청구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무료로 온수를 쓰고 무료로 이렇게 난방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물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온답니다. 이런 모텔형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죠. 건물 파는 사람들이 말해줄까요? 추가로 겨울에는 100, 200 더 듭니다. 이 말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집 같은 심야전기는요. 방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온수는 온수기를 쓰고요. 난방은 심야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사는 인덕션을 써요. 전기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죠. 근데 저희 집 심야전기는 장점이 뭐냐면 각 방마다 구역이 되어 있고요. 방마다 따로 요금을 청구해서 자기들이 쓴 만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제 심야전기가 들어오는데요. 한번 틀어놓으면 그 다음 내내 따뜻합니다. 아주 오래 가요. 열이 사라지지 않아요. 밑에 전기 심지를 심어놔가지고 이게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도시가스처럼 빨리 팍 데워지지가 않아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잡하시죠? 뭐가 많죠? 어떤 데는 온수기를 쓰고 어떤 데는 심야전기를 쓰고 도시가스를 쓰고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스템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요금을 청구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제가 관리하는 원룸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방 20개짜리 원룸인데요. 요는 수도세, 도시가스, 전기세를 각 세대별로 다 나눠 놓습니다. 저희 집은 수도세는 한 개로 청구가 됩니다. 수도세는 제가 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리고요. 많이 안 나오니까, 저희 집은. 저 전기세는 심야전기, 일반 전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전기세랑 도시가스비가 모두 집주인에게 나눠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집주인이 직접 검침을 해야 됩니다. 검침을. 그러면 매달 가가지고 검침해가지고 그거를 엠빵 해야 되는데 이 검침이 쉽지가 않아요. 매달 그 가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침기가 고장이 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 검침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 안 보이고 고장이 나요. 그럼 그거 다 자기가 바꿔줘야 돼요. 원룸을 만들어서 팔 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신축은 그렇지 않고 구축이랑 이 모텔을 개조한 원룸이지만 이런 시설이 잘못된 원룸을 사게 될 경우에는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매달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전기랑 가스 검침기가 고장난 원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원룸에 가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 가는데 낮에 틀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부가를 많이 시키고요. 투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부가를 많이 시키고요. 결국에는 사는 세입자가 지가 얼마 썼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온 대로 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그거를 검침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도 뭐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 최소한 도시가스라면 도시가스 사용요금, 전기라고 하면 전기 사용요금, 각 세대별로 그 사람이 쓴 만큼 딱 낼 수 있게끔 나눠진 건물을 사야 돼요. 신축들은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구축들 사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원룸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종류를 알아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